자,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3분쯤이네요. 네. 장이 정말 변동성이 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갖고 전략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제가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일단 변동성 주는데요. 변동성 주고 차익 매물 나오고 이건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에서 이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돈 잘 벌고 저평가된 회사는 이런 흐름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이니까. 네, 이것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는 득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신대로 원래 하던 계획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 트럼프가 보복을 하면서 주말에 미중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됐고 지금 에이펙 회담이 이번 달 말일이잖아요. 말일인데 그때 만나지 않겠다 시진핑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양대 무역 많이 하는 나라가 이렇게 싸우니까 나머지들도 당연히 경기 뭐 둔화 우려 이런 등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불확실성이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죠? 빨리 뭐가 됐든 간에 결정나서 확실해지면 되는데 이게 이래 될 수도 있고 저래 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게 기업들로 하여금 뭔 액션을 못 취하게 만듭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건데 일단 트럼프는 립 서비스를 날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면 미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전 이 미증시 반등이 아직까지는 그냥 변동성의 일환으로 봅니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럼 다시 빠질 수도 있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르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흐름이 등락이라면 등락을 맞출 필요가 없죠. 등락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예. 등락이라는 게 뭡니까?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때리고 이 마인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시장을 그렇게 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오늘 오르고 빠지고 이거는 맞출 수도 없고 그걸 맞추려고 노력한 자체가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지금 왜 등락으로 보느냐? 일단 뭐 뉴스들 이미 뭐 보신 분은 보셨지만 제 생각은 에이펙 회담이 일단 있고 에이펙 회담 때 그러니까 그 전에 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괜찮아지면은 에이펙 회담 때 원래 만나기로 했으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나는 액션들이 경주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일단 목표로 보자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게 만약에 안 되는 파토로 간다면 이제 시장은 난리가 좀 더 심하게 날 것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푸시라고 들어보셨죠? 트럼프는 미증시가 급락하면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네. 또 미국 경제는 이 주식시장과 상당히 좀 밀접하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얘가 정말 나쁘게 흘러가면 그 대부분 연금이나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질 겁니다. 경제도 지금 안 그래도 현지 사람들은 물가 높아져 갖고 체감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앞으로 좀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 부담으로 많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금 보면 수요가 좋은 게 나중에 살 거 미리 선수요 땡겨갖고 정부 지원할 때 전기차도 사고 해서 그 수요가 미리 땡겨졌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선수요가 지금 작용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나중에 수요는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도 증시는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미증시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 때문에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주가 올라온 폭을 보십시오. 네, 많이 올랐다고 밀려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제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등락이 시작되면 등락의 여건이 지금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딱 이달 말까지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만나냐 안 만나냐 그 중간 과정이 협상이 잘 되냐 안 되냐 대화가 오고 가냐 안 하냐 그죠?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요동을 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달 말까지면 아직 뭐 한 2주, 3주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옆으로
끌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이 횡보하는 그림, 그러니까 흐름은 횡보하는 거죠. 주가는 막 하락했다 올라갔다 이 난리를 치더라도 흐름은 횡보하는 흐름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평선 누울 거고 누우면 조정도 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런 여건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증시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다르다고 보는데 그래도 미증시가 난리를 치면 우리도 영향은 받습니다. 특히 뭐 종가나 시초가 정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여건은 끝나는 건 아니고 그냥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 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변동성이 좀 더 조정받겠네, 아니 좀 더 올라가겠네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자고요. 그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못 맞춰요. 이 등락 구간은 못 맞춥니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을 어떻게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딱딱 맞추겠습니까?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지. 저도 예측하고 다 하죠. 예, 저 어제 방송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다시 샀다고. 예, 아침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팔았습니다. 예. 근데 또 저희 밴드에서 무료 밴드에다가 제가 또 전략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전자하고 이쪽은 좀 쉴 수 있다. 차이 매물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썼잖아. 그쵸? 예. 근데 또 삼성전자 또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렇게. 보시죠? 하이닉스하고. 내가 이걸 뭐 알고 했나? 이제 예측으로 한 거지. 네.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죠. 실적 좋았단 말입니다. 그건 뭐? 실적이 좋았다라는 건 그 이후에 당분간은 소강 상태라 재료가 소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적 전에 이미 뭐 엔비디아 납품하니 아니니 DDR7이 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뭐 이러면서 그죠. 엔비디아의 뭐 수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테슬라 어디입니까 저기 오픈 AI 뭐 계약 이야기 나오고 그 내용들 이미 다 뿌려졌잖아. 그리고 실적 딱 나왔잖아요. 예, 재료가 이제 다 공개되고 오픈되고 실적까지 딱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한 템포 좀 쉴 수 있죠. 끝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주가를 이 변동성, 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 재료들을 다 느껴놨다면 그 다음부터는 팔아놓고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협상 과정을 좀 지켜보자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놓고 주가가 조정받으면 다시 밑에서 삼성전자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네, 삼성전자 추세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건 아주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여건과 국내 시장에서 주도했던 반도체 지금 9월달, 10월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다 끌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저도 하반기에 반도체를 좋게 본다고 이야기했고 반도체 투자를 저희가 했지만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네들만 갈 거라고 생각을 또 안 했죠. 예, 물론 다른 테마들 몇 개가 움직였지만 사실 섹터 중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인 거는 반도체가 이번에 9월달, 10월달 계속 땡긴 거 아닙니까? 시장을 다 땡겨버렸잖아. 나머지는 소외가 된 거고, 그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이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알라는 거죠. 그래서 미증시는 차익 매물에 등락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올라오면 밀릴 수 있고 밀리면 뭐 하루 이틀 더 밀리다가 뭐 올라오거나 그러면서 올라올 수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저는 큰 흐름에서는 국내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르다. 좀 더 민감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이 양대 지수가 코스피가 5일선을 지금 일단 깨고 있거든요. 이게 종가로 깨진지도 봐야 되겠지만 코스닥은 깼죠. 예, 깼고 얘는 지금 깨고 있거든요. 거래소는 세지 않습니까? 깼는데 이거는 그냥 등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등락으로 가면 진짜 더 어려운 거지. 다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다 맞추려 하니까 어려운 거죠. 말을 바꾸면. 예. 등락이라는 거는 조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가격 들어오면 그냥 사면 됩니다. 저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예.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 정도 구간에 이제 종목이나 시장이 왔을 때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다 그러면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지. 한 번에 저점, 한 번에 고점 이걸 맞추려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등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양대가 5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예, 밀릴 수 있는데 그거는 매도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살래 아니면 조금 사고 밀리면 더 살래 아니면 좀 더 밀리면 살래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좀 이렇게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 지금 장을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미래에 미국발 경기 둔화가 오고 그래서 중국하고 나중에 되고 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증시가 뭐 위기가 오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뭐 저 버블 났던 AI라든지 저런 것들이 이제 박살 나고 뭐 한도 끝도 없잖아,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신호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심하자 이렇게 전략을 짤 생각입니다. 예. 그게 뭐냐? 바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거는 안 해본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해봤으니까 동의 못하겠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향을 일일이 모는 종이에 이렇게 그려가면서 예,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런 공통점을 나름대로 찾아냈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를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하루에 어제 그러니까 1조를 팔았잖아, 외국인들이. 예, 그러면 이거 그날 많이 때린 거죠. 매도 많이 한 거잖아. 1조씩 팔았으니까, 순매도를 1조는 했으니까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많이 팔았으니까 그럼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하루하루 맞추는 개념으로 가면 진짜 일찍 죽어요. 예, 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대충 봐도 근래의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외국인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최근에 한 달만 해도 7조를 샀잖아. 예, 어제 1조 팔아봐야 7조 샀잖아. 그리고 오늘 시장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죠. 근데 외국인은 3천억 순매수예요. 물론 이거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 증시를 사는 거잖아. 한국 증시가 나쁘면 사겠어요? 팔지?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단기 조정이지 증시 자체를 아직 사고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아직 기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요. 이렇게 받아도 예, 외국인들의 뭐 여기서 단기 매도가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기조는 매수 기조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좀 기다리면 또 올라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아직 죽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장만 아니면 되거든요. 죽는 장만 아니라면 너무 추격하는 매매만 안 하면 되지. 내가 봤을 때 내 판단에 이거는 저가권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 모으는 거고, 한 번에 진짜 못 맞추면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는 차트 트레이딩 하겠다 그래서 정배열주를 조정 적절히 받았을 때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가격 오면 사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시장의 차익 매물이나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너무 불붙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되시죠? 지금 장이 그런 구간이니까. 네, 그래서 장은 아직 안 끝났다 판단하고 있다. 요 이야기를, 외국인 이제 현물 순매수, 내일 설령 외국인들이 현물 순매도를 하더라도 이거는 기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등락은 할 수 있어도 외국인들의 어떤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얘들이 다 나쁘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앞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보진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목들을 아직 살 거 사주자 이런 마인드가 되죠. 그럼 뭐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살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 섹터별 시황과 그 시황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의 실적 혹은 저평가, 차트, 수급 이런 거 보고 종목을 골라내야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한 선택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 많이 하지만 개개인적인 어떤 선택인 거죠, 그죠? 그걸 이야기 다 하면은 시간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전략만 이렇게 우리 하자고요.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아까 중국의 상무부 이야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 우리 증시가 1시쯤 넘어서 아마 막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예, 보면 막 1시 후에 급락했거든요. 이때 나온 이야기들 중에 보면 중국 상무부가 미국 관련 기업 5곳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자회사 하나오션의 자회사의 5곳을 제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등등. 그래서 해운주가 막 날아가고 지금 난리거든요. 예, 반사이익인가 뭐 그런 취지로.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협상 둘이서 이제 그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히토류 규제하니까 뭡니까, 중국한테 지금 관세 100% 추가 관세 100%를 또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빨리 저 뭐야 정상화 뭐 하기를 바란다, 제자리 돌려놓기 바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니까 뭡니까, 또 그 보복으로 지금
요번에 또 때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관세 막 서로 막 양쪽에서 막 올리던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테이블 앉기 전까지는 얘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카드를 던지거든요. 이래 해놔야 나중에 협상할 때 이게 깔거가 생깁니다. 미국은 계속 때리는데 중국이 보복을 안 하면 나중에 미국이 낮추는 대신에 중국은 여기서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리는 대신에 뭔가 이렇게 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보복을 계속 해놔야 이게 나중에 협상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어떤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액션이 아니냐. 거기에 지금 한화가 낑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쪽에서 이런 논란이 생기면은 조금 좀 속 시끄러운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떤 섹터들에 대해서는 급하게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많이 해먹었던 반도체가 지금 또 이렇게 관세 전쟁하면서 미국에서 급락했던 게 뭐였죠? 대형 기술주였잖아. 그쵸? 며칠 전에 관세 전쟁 추가 관세 100% 때리면서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 시장을 급락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또 보복을 했어. 협상할 거다 뭐 미국에서 립 서비스 막 날렸는데 중국이 보복 관세 또 때려버렸어. 예를 들어서 보복 제재를 또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이 영향을 또 받는다, 불안하게 받는다 그러면은 반등 많이 나왔던 애들 또 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반도체 쪽도 또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실적 모멘텀을 안고 가는 기업입니다. 그냥 예측으로 앞으로 좋을 거라 해서 미리 선반영한 상승이 아니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선반영 예측으로 앞으로 좋아지니까 로봇처럼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미리 올리자 이 개념이 아니라 얘들은 실적을 지금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하이닉스를 매매했을 때 하이닉스를 제가 조정받을 때 막 나쁜 이야기 막 나오고 나쁜 이야기 나와야 밀립니다. 강한 종목은 나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밀려요. 그 나쁜 이야기가 이때 막 나올 때 우리가 여기서 분할 매수 막 들어갔던 게 기억나시죠? 이때 여기서부터 계속 분할 매수했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결국 지금 이런 신고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그리고 당분간 내년까지는 얘네들 실적 계속 좋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정을 만약에 좀 세게 받잖아? 그럼 사야 됩니다. 문제는 얘네들 변동성 커서 한 번에 저점 못 맞춰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가는 수밖에 없지. 그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저가 매수만 하면 좋은데 저가 매수 한 방에 딱 맞출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분할 매수 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얘네들 추격하지 말자는 개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밀리는 거를 많이 밀려야 된다 이런 개념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고 그다음 외국인도 사잖아 어쨌든. 네, 사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실적 받쳐주고 그 펀더멘탈이 너무 과하지 않는 펀더멘탈 영역에 있고 또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의 분석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조종 시에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쥐 흔들어야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가면 못 사거든요. 흔들어야 또 매수 기회가 오는 거니까 이때 기회 또 잡으셔서 수익을 계속 게임 이어가셔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좀 생각해야죠.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